안녕하세요. 경기도민입니다. 오늘은 초역부처의 10번째 시간 죽음에 관한 생각입니다. 아마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고요. 네,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. 죽음은 특별한 비극이 아니라 당연한 자연의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는 흔히 죽음이라는 것이 좀 어색하고 좀 멀리 있는 것,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갑작스러운 비극,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. 하지만 불교에서는 태어난 모든 존재에 대해서는 죽음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정해진 이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, 모든 것은 변해간다. 그 재행무상, 진리의 가장 마지막 단계가 이제 바로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낙엽이 떨어지면 새싹이 돋고 해가 뜨면 지는 것처럼 죽음 역시 그냥 이 우주의 자연스러운 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집착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는 영원히 살 것 같다라는 그 착각, 그 다음에 죽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집착이 인간을 고통에 빠뜨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죽음이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오히려 마음은 좀 평온하게 된다가 이제 부처가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. 아무것도 이제 가져갈 수 없다, 이게 이제 죽음의 이제 핵심인데,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더 많은 재산, 더 높은 명예, 더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아등바등 정글 같은 하루를 보내잖아요. 하지만 부처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토록 집착했던 세상의 많은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저희가 죽을 때 돈을 가져갈 수 있나요? 당연히 없죠. 우리가 쌓아놓은 명성이나 직급 가져갈 수 있을까요? 네, 당연히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평생 내 것이라고 느꼈던 나의 몸뚱아리, 이것도 이제 당연히 가져갈 수가 없고 한 줌의 흙으로 변하고 맙니다. 부처는 이러한 사실을 늘 기억하라고 하는데,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이제 공으로 돌아간다 라는 걸 이제 깨달은 사람들이 필요하다. 현생의 물질이나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목숨 걸지 말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죽음을 기억하라고 부처는 얘기합니다. 제 생각은 죽음을 이야기한 진짜 이유는 저희를 허무주의에 빠진다거나 이제 겁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. 이게 죽음이라는 게 언젠가 그 방점을 찍기 때문에, 무조건 찍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가장 소중하다,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죽음도 강조하는 것 같아요. 오늘이 이제 제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가정을 한다면, 오늘 아침 출근했을 때 출근하는데 이제 산책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볼 거잖아요. 그때 마주치는 풍경들, 그 다음에 회사 나가서 동료와 나누는 커피 한 잔, 이런, 그리고 가족들의 얼굴, 완전히 달라 보일 거거든요. 그래서 억울한 일에 화를 내거나 막 남을 미워하면서 막 시간을 보내는 게 얼마나 이제 부질없고 아까운 짓인지도 알게 될 것 같고, 그래서 끊임없이 부지런히 나아가라, 이 부처가 얘기하는 이게 정진인데,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, 이게 이 시간 동안 온전히 깨어 있는 거, 이게 이제 죽음이라는 그런 우리의 끝, 그 앞에서 이제 초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잘 죽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오늘을 후회 없이 좀 살기 위한 이정표? 이 정도로 이제 죽음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
저는 최근에 와이프랑 이제 부모님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, 조금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, 예전에는 이런 주제를 일부러 좀 피했던 것 같아요. 생각하기도 싫고, 뭐 입 밖으로 꺼내는 것 자체가 뭐 부류 같다라는 생각도 좀 있고, 아직 먼 미래의 일이니까 뭐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얘기를 좀 덜 했는데, 지금은 40대 중반이고, 부모님도 이제 뭐 얼마 전에 칠순이셨고, 나이들이 좀 이제 있는데, 이렇게 자주는 못 보지만 이제 가끔씩 뵈면 이제 늘 이제 막 그래도 아직 건강하고 그래도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이 남으셨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,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. 예, 막 걸음도 뭐 예전 같지 않고, 병원 가는 횟수도 좀 늘어나고, 예전에 아무렇지 않게 뭐 했던 일들 조금 힘들어 하시고, 그럴 때마다 뭐 이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. 우리 부모님도 영원히 우리 곁에 있는 건 아니구나. 근데 이게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. 언젠가 다 죽고, 부자도 예 없고, 뭐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고요. 유명한 사람, 뭐 평범한 사람 다 마찬가지고. 이게 너무 당연한 진리인데, 이런 사실들을 자꾸 밀어내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. 특히 우리 부모님한테는 더 그런 것 같고, 늘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. 근데 이제 현실은 그렇지 않죠. 그래서 와이프랑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, 앞으로 이제 부모님이 큰 병에 걸리시거나 뭐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는 일이 생긴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,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론은 그거였어요. 그냥 너무 당황하지 말고 너무 무너지지 말자.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. 그게 이제 최선이라는 생각을 했고, 물론 말처럼 쉽진 않겠죠. 뭐 큰 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들으면 눈앞이 뭐 깜깜해질 수도 있고, 뭐 병원을 뭐 왔다 갔다 이제 모시고 다니면서 뭐 울 수도 있고요. 네, 왜 우리 부모님이 아프냐 뭐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고, 혹시 뭐 그런 상황이 오면 슬프지 않을 자신은 없는데, 하지만 뭐 한 가지는 기억하려고 합니다. 이게 부모님의 병 자체가 이제 부모님이 겪는 이제 고통이잖아요. 그게 이제 저희한테도 오는 건데,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없이 괴로워하는 거는 이제 두 번째 고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일단 두 번째 고통은 피해야 하니까 그 사실을 일단 최대한 받아들이자. 부모님도 안 그래도 힘드신데 우리까지 이제 무너지면 우리, 그 다음에 저희 가족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최대한 담담하려고 노력할 거고요. 그게 이제 뭐 냉정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뭐 오히려 반대죠. 감정에만 빠져있기보단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조금 더 잘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인 것 같아요. 병원도 같이 모시고 가고, 맛있는 것도 더 사드리고, 하고 싶었던 이야기도 좀 나누고, 감사하다는 말을 더 해야겠죠. 그리고 막상 힘든 사람은 이제 부모님일 거예요. 네, 부모님일 거니까 이렇게 부모님의 힘듦을 좀 덜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도 너무 힘들면 안 되겠다. 우리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, 고통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중요하다. 네,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일이 최대한 뒤로 오길 바라고 있고요. 부모님의 건강이 오랫동안 잘 유지가 돼서 저희를 조금 더 많이 봤으면 좋겠고, 우리 자식들이 결혼하는 것도 봤으면 좋겠어요. 네, 하지만 언젠가는 이별의 순간이 다가온다.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최대한 담담하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할 거고요.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. 네,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이겁니다. 우리는 언젠가 지난 시간에 이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죽음과 마주치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그 현상,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
언젠가는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, 그리고 그 떠나기 위한 여러 가지의 그 과정들, 질병에 대해서 받는 고통, 아니면 사고를 당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고통들에 대해서 언젠가는 준비를 하고, 그리고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그렇게 준비를 한다면, 그리고 주위에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그 사람과의 이별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한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도 쉽진 않겠지만 이별과 죽음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찾아오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받아들이고 미리 떠날 수 있다라는 마음을 먹고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추억 부처의 말에 대해서 한 10가지 주제로 다뤄봤는데, 오늘은 네, 마지막 주제로 이 책을 마무리하고요. 다음번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. 감사합니다.